2부 검단 신도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에 그때 말씀드릴 때, 23년도가 아니죠. 21년도 검단 입주하면서부터 다른 3기 신도시가 이제 동탄도 그렇고, 운정도 그렇고, 뭐 저쪽에 그 동두천 가는데 그 회천지구도 그렇고, 동탄2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가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 맨 마지막 신도시가 검단 신도시다. 근데 이제 언론의 노출 빈도가 많지가 않았는데, 다른 신도시들이 이제 다 무슨 지구나 이런 게 다 수도권에 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검단 신도시라서 검단 신도시가 언론의 노출 빈도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의 인기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 한 해 동안 그 수도권 신도시 분양하는 거를 보면 대부분 언론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린 것, 검단 신도시가 올해 그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게 이제 당연히 분상제 지역이니까 싸게 공급이 됐고, 이렇게 이제 1단계는 거의 95% 정도가 분양이 다 이제 됐죠. 입주가 됐죠. 분양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옛날 모델하우스 자리에 있는 이번 대림 이편안도 23년도에 분양을 했고, 롯데 이거 주상복합, 여기도 분양을 했고. 이제 거의 입주가 끝났죠. 입주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2단계, 백이역사 쪽에 작년도에 이제 여기 재작년인가요? 21년도 말서부터 제일풍경채,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 우미린, 또 이 금강, 또 여기 제일풍경채, 여기 뭐, 여기 이쪽에 뭐, 디에뜨르, 뭐, 이렇게 해갖고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 들어와서 분양된 게 여기 백삼역, 이쪽에 호수공원 쪽에, 이쪽에 이제 중흥 S클래스, 또 제일풍경채 3, 이쪽에 호반, 그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분양 예정인 요거 DL 이쪽에, 3단계 쪽에 이제 분양 예정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분양을 했고, 중심상가도 이제 많이 그 입주를 했죠. 다른 데보다도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거라, 언론에 노출도 많이 돼 있고, 알려지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도 많이 높고, 그렇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뭐라 그러면 흥행을 좀 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 분양시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4년도 1월 달에 분양했던 제일풍경채 3하고 중흥 S클래스 입주가 굉장히 좋았죠. 이게 내 사전 청약을 해서 분양가도 이제 5억대 전후반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 편한 세상이 6억대에 나온 거 비하면은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착하게 저렴하게 나온 거죠. 네, 요즘에 지금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축비 인상 부분, 보통 옛날 계약했던 그 서울의 재건축들이 한 75% 인상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는 이쪽 3단계 쪽에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쪽에 A27에서 이제 이 편안이 이제 한 700세대 중대형으로 해갖고 분양할 예정이고요. 3월 달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신도시 아닌데 좀 외곽이다. 1단계로 얘기하면 조금 저 밑에 쪽. 그래도 분상제 지역이라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호반이나 금호 어울림 입주할 때 대우 프루지오 밑에 한신 더휴 유승한래들 처음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 입주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좀 많이 저렴했잖아요. 그 입주가 막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게 한 2년 동안 계속 전세가가 안 좋았잖아요. 처음에 입주할 때. 그때 당시에 외부에 있으신 분들 검단으로 오셔서 전세를 사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 거주 우선 받으셔서 아파트 청약을 하시면 본인이 가고 싶을 때 하시면은 들어오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1순위 자격이 주어지니까, 거주 우선 자격이 주어지니까, 경기도나 서울보다는 우선이잖아요. 인천이. 여기가 검단 신도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갖고 이사원 분도 많고, 그분들이 청약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그 중흥 S클래스나 제일풍경채처럼. 재작년도에 입주가 많았잖아요. 22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입주가 많다 보니까 그냥 노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막 분양가로 나온 그런 거, 밑에 그 입주했던 그런 아파트들 그 사셔라.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년 살고 나면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 사이에 작년도서부터 올해까지 교통만 발표된 거 9호선 확정됐죠? 9호선 연장 아라뱃길로 1호선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에 있죠. 1년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테리간 도로 이렇게 여기 되죠. 여기서 이렇게 테리간 도로가 돼서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한강 그 올림픽 대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또 GTX-T 5호선 뭐 101역하고 102역하고 이렇게 이제 한강 신도시로 가는 게 확정이 됐죠. 또 옆으로 GTX E인가요? F인가요? E죠. F가 순환선인가 그럴 텐데 그거 확정됐죠. GTX D 노선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발표한 걸로는 이렇게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강남으로 해서 하남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GTX 노선 중에서도 매력적인 노선이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운행을 시작하고 나면 이 신도시 거점으로 가겠죠. 인구 많은 데로. 인구 없는 데로 정차역이 간다는 거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 몇 조의 사업비를 들여갖고 개통을 했는데 인구 없는 데로 가겠어요. 많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법원이 아직까지 이제 원래는 지하철 개통하고 같이 법원을 집업을 개소하기로 한 건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는데 분양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중심상가에 때 렉스티엘에서 오피스텔이 이제 엊그저께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보통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용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잖아요. 상업지에 들어가는 거라 조금 요거 주상복합 아파트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거지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호반이라든지 우밀은 이런 거 아파트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 주상복합이라 그러죠. 주거하고 상업을 복합해서 1층에는 다 스트립몰로 돼 있잖아요. 시글로가 지금 입주 중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 대신 이런 거는 이제 상업 쪽에 가깝죠.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을 했는데 청약률은 14대1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오피스텔은 우선 취득세가 4%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 옛날하고 틀려서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부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나서 뭐 다른 오피스텔 상가 뭐 여기 다가구 다주택 뭐 이런 게 이제 살아나니까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차가. 그래도 아파트가 제일 먼저 그 신도시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제일 먼저 이제 앞서서 가겠죠.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뭐 맨날 아파트 가격, 아파트 전세 가격, 신규 아파트 전세 가격,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구축이 어떻고 이런 거, 뭐 안 좋은 거, 빌라 사기니면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가 좋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쪽 금강 시글로 주상복합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는 지금 한 15층 골조가 올라갔고 1차는 지금 입주 중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상가들이 스트릿몰로 다 돼 있죠. 근데 상가가 안 좋으니까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입주 뭐 전세 물량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양이 지금 요쪽에 지금 103역 쪽에 이제 계속 분양이 있을 건데 요거를 노려보셔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검단 신도시 오셔서 전세를 살고 이렇게 봐라. 매매도 좀 하실 수 있으시면 매매도 하고 아직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거래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옛날 아날로그에서 이제 좀 디지털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2월 달에는 금호 올림이 한 건이 됐네요. 30평이 한 건이 됐고, 1월 달에는 이제
둘, 셋, 넷, 다 여섯 건이 됐었는데 1월 달에 좀 거래가 많았죠. 2월 달에는 한 건이 됐고.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가 이제 수로변에 있는 거, 이주택지 F2 옆에 있는 게 이제 2월 달에는 없고 1월 달에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대방 1차, 그 밑에 있는 거, 호반 2차 옆에 있는 거, 1월 달에 한 건 됐고 2월 달에는 없고. 로제비앙 폴에, 그게 이제 2월 달에 84가 한 건이 됐네요. 2월 달에 한 건이 됐고, 1월 달에는 79가 두 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모아엘가 그랑데 F2 옆에 있는 거, 모아엘가가 수변로 옆에 있는 거죠. 2월 달에는 없고, 그 다음에 EMG 트리플 레디움, 그 다음에 이제 후반 뒤에 있는 파라곤 보타닉 파크가 1월 달엔 두 개가 있었는데 2월 달엔 없고, 우미린 시그니처가 2월 달에 이제 우미린이 이제 2년차가 지나서 실거주 조건 채우고 났으니까 비과세 받으려고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데 74가 3개가 됐고 84가 한 건이 됐고 2월 달에 1월 달에도 84 한 건, 74가 3건이 됐네요. 우미린 시그니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미린 2차가 2월 달에 한 건이 됐고, 리버폴에 는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됐고 없고, 호반 서밋 1차가 1월 달에 3건이 2월 달에 3건이 됐네요. 1월 달에 2건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당하동의 맨 밑에 대성 베르일이 2월 달에는 없고 1월 달에 하나가 됐고, 대방 1차 디에트르 펠리체가 2월 달에 7호가 2건이 됐고 1월 달에는 8건인가요? 8건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아엘가가 1월 달에, 모아미래도 이제 한 건이 1월 달에 됐고, 2월 달에는 없고, 그 다음에 한신이 2월 달에 하나 74가 됐고, 1월 달엔 2건이 됐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신한 인스빌이 2월 달에 2건이 됐고, 우미린 파큐브 1단지가 2월 달에는 없네요. 2단지도 2월 달에는 없고, 입주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입주한 지, 유승한 애들이 2월 달에 84가 6개 됐네요. 파라곤이 센트럴 파크가 2월 달에 2건이 됐고, 1월 달에는 한 건이고, 호반 2차죠. 호반 프라임 뷰가 2월 달에 3건이 됐네요. 1월 달, 12월 달에 비하면은 1월 달서부터 지금 아파트 거래 건수가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 우선은 이제 신학기가 있으니까 그 매매도 됐고, 전세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 옆에 여기 우미린이 2년차가 되면서부터 우미린께 이제 조금 거래가 되고 있고, 우미린 전세도 좀 2년차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미린, 호반, 금호올림 이쪽이. 이제 전세, 제가 보니까 전세를 외부에서 사시던 분들이, 젊으신 분들,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1.6%인가 이렇게 받고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미린 전세를 놓고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1.6%면은 이 원당지구의 그 투룸 뭐 이런 한 50만원, 60만원 되는 건데, 관리비까지 내면 그거보다도 더 싸죠. 1.6%면은 거의 한 12만원, 1억당 12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13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3억이면은 39만원, 4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도 여기 아파트가 대출 조건만 되면 엄청 싼 거죠.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오시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출 조건이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세가 좀 활발하게 되고, 내년에는 또 이제, 입주가 많았던 이쪽의 아파트들의 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그냥 5% 내고 갱신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상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은계지구까지 할 때는 은계지구 끝나고 장현지구 하면서 끝나고 제가 수원에 화사역 프로지오하고 고등지구 하면서 은계지구 한 7년, 6년 전인가요? 은계지구 하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 옥길지구, 부천의 옥길지구 했으니까 이제 상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가가 이제 매력이 떨어지니까 안 했겠죠. 돈이 되면 했고. 근데 부동산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워낙에 아파트가 좋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했고, 분양권이.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여기 1단계로만 봐서는 상권이라든지 상가가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완성 벌써 3년이 됐잖아요. 첫 입주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공실도 많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상가 저기가. 근데 지금 엊그저께 이쪽에 롯데 넥스트엘에 C1 또 RC1 또 C-9-1 해갖고 오피스텔이 이제 한 900채 정도가 분양을 900실이죠. 오피스텔은 채라고를 안 하고 이제 실이라 그래. 그게 분양을 했는데 뭐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중심 상가 쪽에 오피스텔이라 분양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피스텔 추천을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가격도 이제 84 정도 되면 아파트로 치면 한 25평이에요. 더군다나 오피스텔은 또 4%잖아요, 취득세가.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분양 공고를 다 봤어요. 1, 2, 3를 분양 공고를 봤는데 제 조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할 정도라면 차라리 아파트를 그냥 기존 아파트 좋은 데를 사셔도 괜찮고 더 그동안에 뭔가 눌린 느낌 때문에 안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한 2, 3년 지나면 뭐 내년에 벌써 상반기에 전철망 개통돼도 확실히 차이가 날 만큼 이제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피스텔 쪽은 제가 권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 뒤에 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뭐 생숙이 나온다 그래갖고 했는데 생숙은 요즘에 뭐 꽝이잖아요. 마국에 지금 생숙이 지금 뭐 대출도 30%밖에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마피가 나오고 마국에도. 그래서 생숙은 옛날서부터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 뭐 부산에 뭐 전망 나온다고 롯데에서 생숙하고 그때 막 경쟁률도 엄청 세고 그랬는데 LCT 비슷하죠. 부산 LCT 해운대에 있는 거. 지금 뭐 그게 숙박업소냐 뭐 주거냐 이래갖고 세금 문제서부터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마국에 있는 것도 지금 그때 롯데에서 분양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아파트가 막히고 그러니까 생숙 같은 게 이상하게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그렇게 분양을 했었는데 하여튼 권하진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좀 안 좋습니다. 어차피 그 돈으로 할 거면 차라리 아파트 주거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게 좋죠. 아파트에 장단점이 있고 오피스텔에 장단점이 있고 한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주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다 좋은 것 같아도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좀 상업지역에 주거가 들어간다는 건 좀 시끄럽잖아요. 소음 공해 문제도 있고 상업지역에 항상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냥 빛공해도 있고 또 공기도 안 좋고 차들 운행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한 680개 정도 오피스텔이 분양을 했는데 뭐 청약률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뭐 중도금 1차만 내고 2차는 뭐 저기고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는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금액도 세더라고요. 6억대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아파트로 치면은 25평이 6억대 정도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금액이 좀 센 거죠. 그렇습니다. 상가는 여기 상가도 저한테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데 뭐 상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그렇게 권하드리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국채 사는 게 더 낫다. 미국 국채가 한 4.3% 나오잖아요. 10년물이. 단기로 이런 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틀리지만 요즘에는 시중에 돈이 말라서 돈 있는 현금 있으신 분들이 노리는 게 이제 지방에 뭐 천안이나 평택이나 이런데 그 아파트 사업부지 부도날랑말랑한 거 그런 거를 많이 노리고 있더라고요. 보통 한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면 20, 30% 정도면은 사니까 그런 거 많이 노리고 있더라고 시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사업을 다 털고 이제 현금 확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한두 개씩은 지금 엮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안 되고 또 요즘에 PF가 안 좋으니까 레버리지가 안 나오고 금융 파이낸싱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헐값에 나온 것도 매매가 안 되고 뭐 전원주택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뭐 완전히 꽝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음은 이주자택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이주자택지 말씀드릴 때 건축비가 비싸고 그래서 파이낸싱 대출 금리도 비싸고 이래서 조건이 많이 안 좋고 건물을 건축을 준공을 하더라도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층 투룸 2개, 3층 투룸 2개에게 이제 전세로 나가야지 이제 보증금식으로 돈이 들어오면 세이브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비가 총 4층 올리는데 뭐 8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한 12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래갖고 전세가 높아서 전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층 세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니까 건축 행위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F1, F2 이주자택지, F3, 여기 F4, 여기 행위가 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여기 몇 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두 개 뭐 이렇게 건축 행위가 누군가 건축하시는 분들 건축 회사에서 샘플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말고 그 건축 행위가 안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수익률 쪽에서 이제 전세가 나간다든지 밑에 상가가 나간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복합적으로 드린 건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 행위가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이면은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수변로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번씩 가봐요. 이렇게 보는데 이제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축 행위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움직임은 있구나.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여기 5호선이 이제 여기 발표가 났잖아요. 101역하고 이제 요쪽에 102역하고 5호선이 됐는데 되고 나서 보면 전철 개통되고 나서 보면 이게 제일 안 좋다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요 F4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선은 뭐 토지 사용 허가는 났지만 저 중도금도 지금 12.5%씩인가 내고 있거든요. 농협, 여기 있는 농협의 2층에 금호 앞에 농협에서 대출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 자리나 글쎄요, 너무 중심상가하고 이주자택지가 같이 있어버리면 그 중심상가의 상권이 흡수돼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F1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나 나중에 이제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말에 이렇게 수변로 쪽으로 여기서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고 중심상가도 돌아보고 하는데 이주자택지가 조금씩은 이렇게 건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한두 개씩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은 토지 상태로 지금 같은 경우는 토지 상태로 계속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여기 이제 우리 저 원당지구 옆에 있는 여기 단독주택 용지 이것도 이제 그 협의자들 토지 갖고 있었던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가져가셨잖아요. 그분들 이제 전화가 오는데 웬만하면 가져가셔라. 지금은 뭐 매매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부동산을 갖고 아파트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아파트를 많이 추천해 드렸잖아요. 괜찮다. 좀 견디시고 대출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3% 중반대까지 내려왔어요. 갑자기 2년 전에 그냥 금리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젊으신 분들 아까 내가 1.6%라 그러니까 원당지구 투룸에 사는 것보다도 제가 여기 입주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2-3개월 여기서 살았는데 빌라에서 그때 60만 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투룸이었는데 근데 지금 60만 이거 3억 대출 받으면 1.6%라면 한 4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 좋아진 거죠. 이 투룸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그 어린 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전세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여기 청약해서 당첨받으면은 아마 많이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번 달에 그 여기 화성에서
호반을 갖고 계시고 한신 더휴를 갖고 계신 이제 분하고 이제 여기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상가를 갖고 계신데 상가가 임대가 아직 안 돼갖고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출발이 됐었는데, 그래도 조금 있으면 나갈 거다.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벌써 한 2년 정도를 그 임대가 안 나간 상태로 지금 버티고 계신데, 아파트는 조금 한 2년, 내년 한 상반기에 인천 전철 1호선이 개통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그때까지 좀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뭐 버티기는 시기가 아닌가.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뭐 옛날처럼 서울에 계신 분들, 젊으신 분들 검단 신도시로 오시라 이렇게 안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노출 빈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알려지죠. 아나운싱 떼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몰리는 분들이 많고, 또 인천에서는 뭐 검단 신도시가 뭐 송도? 청라가 있고 송도가 있는데, 글쎄요. 거리상으로 보면은 검단 신도시가 서울 그 중심 상업지하고 가깝죠. 그 가장 큰 축이 서울 같은 경우는 위례는 강변북로, 일산서부터 이렇게 저 구리까지 이렇게 있는 서울을 지나서 그게 이제 주축이고, 밑으로는 올림픽대로, 한강 신도시서부터 하남까지, 뭐 강남을 통해서 뭐 반포서부터 이렇게 가는 여의도를 통해서 가는데, 여의도까지 출퇴근길이 요즘에 이 아파트 검단 신도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제 출근 시간이 많이 막힌대요. 그래서 마곡으로 출근하는데 새벽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계양역에서 갈아타고 서울을 진입하시는데 줄서기가 좀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고, 조금만 더 이 고생을 하시면 뭐 내년에 상반기에 전철 개통돼, 태리강 도로 개통돼 이러면 그나마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우선은 뭐 강남 진입이라든지, 제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옛날에 그 성수동에서 호반 명의 변경할 때 성수동에 있는 우리은행까지 제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출근 시간에. 천천히 진행하는데 올림픽대로로 해서 갔는데, 근데 지금은 입주가 끝나서 많이 이제 혼잡도가 심해졌겠죠. 시간이 지나면 교통이 많이 개선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우선은 공항철도 9호선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것도 뭐 빨리 돼야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 다른 데 이만한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가 있을까요? 이 저렴한 가격에? 그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분양 아파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젊은 또 자꾸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싶어. 제가 딱 하나 안 나왔어요. 양도세 면제. 이게 나오면 이제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총선 앞두고 조만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지방서부터 이제 갭 투자, 몇 천만, 2, 3천만 있으면 아파트 사놓고 전세 주고, 나중에 이제 오르고 나면은, 이제 그런 갭 투자들, 슬슬 그런 쪽에 언론에서 나오는 분위기,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밑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서부터는 이제 매매가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거, 이 뉴스가 나오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항상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비싸죠. 아무리 전 부동산 폭락했다 그래도 가고 싶은 아파트는 비싸죠. 그런다고 그래갖고 돈이 여유가 있어서 뭐 서울, 강남이라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로또 맞지 않으면. 요런 아파트서부터 요런 데 전세로 와서 또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게 디딤돌이 돼서 다른 또 높은 데,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이죠. 일종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게 유리한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부모님 세대가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아무튼 저도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거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조카들 청약해서 해서 다 이 검단 신도시 근처에 있는, 직장이 근처에 있는 조카들은 이렇게 받았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신도시 아파트는 항상 미리 입주를 해서 선점을 해놓으면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거는 나중에는 이제 금리가, 지금 아까 기준금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고 나면 아파트 가격은 오릅니다. 자산 가격은. 근데 지금 뭔가 큰 미국서부터 큰 AI라든지 이런 쪽에 그 테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쪽도 완전 호황이잖아요. 근데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집중화가 돼 있고 지방에서 대학 나와도 수도권으로 오잖아. 지방은 이제 소멸하는 거고 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수도권도 한강 이남에 다 있죠. 한강 이북에 있는 대기업은 별로 없잖아요. 업무지구 광화문, 종로, 또 마포 업무지구가 그거 외에 또 있나요? 저기 상암, 강남은 3분의 1이잖아. 서울 그 일자리. 판교 밑에 오면 수원에 삼성전자 있고 안양에 LG, 또 오산에 LG 사업장들이 있고 양재에 LG 있고 마곡에도 있지만 그 다음에 광명에 현대 기아차 있고 양재에 현대기아차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바로 옆에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기아차 PBV 이번에 전기차 어마어마하게 짓는다는 데 있고 바로 위에는 현대기아차 연구소 여기 남양연구소 있고 글로벌 연구소 있고 다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청주까지 대기업들 일자리가 이쪽에 많으니까 그 IT 기업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는 대기업 사원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도 좋고 아파트 성장률도 가격 성장률도 좋은 거죠. 제가 검단에 많이 방송을 했지만 이제는 축을 저도 이쪽 경부고속 라인 쪽으로 이렇게 화성 쪽으로 옮긴 이유가 검단 신도시는 제가 이렇게 막 안 해도 사실은 달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안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이제 불안한 거지. 모르니까 경험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 올라 있는데 또 이제 뭐가 좋다 뭐 어디가 뭐 좋다 이렇게 하고 자꾸 이제 싼 걸로 다닌다든지 구도심으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집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신규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들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어렵고 힘들지 쉬운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분양권 많이 했어도 호반 금모 여기 5mm는 뭐 줍줍해 갖고 이렇게 몇 개 갖고 있었지만 항상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었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시절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나니까 또 좋아지고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일정하게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만한 뭔가 취미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고, 책도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저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작년에, 투자 쪽에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책 속에서 배우는 게 많죠. 근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구나.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손뼉을 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동산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옛날만큼 막 조회수가 늘어나고 투자에 관심이 있어지고 이런 분들 없어요.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막 남들 따라서 해죠. 대부분이 90% 이상이. 그걸 포머라 그러죠. 주식도 똑같아. 미국은 뜨겁지만 안 좋고 지금은 중국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거 힘들죠. 그래야 되는데. 남들이 막 주식 쪽에 이렇게 할 때 옛날 케네디 얘기했잖아요. 대공황을 피해갔다고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런 지금 상황.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고 폭탄을 사는 세상이다 지금 주식 쪽에서는.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견디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고 개인들은 맨날 갖다가 바치고 선수들이 다 그냥 가져가고 시장의 자본주의가 그런 것 같아. 대부분의 일어는. 다음 3월 달에는 2월 달에는 별로 큰 부동산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조금 3월 달이니까 또 한번 부동산 대책이 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번 그런 기대 아닌 예상을 좀 해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봄이 오기 전에 한번 추위가 세게 온다 그러잖아요.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소장이었습니다.